자, 이어지는 내용 원천징수 세율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원천징수자가 원천징수를 할 때 적용되는 세율인데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장기 채권이자 30%,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 25가 두 개 있습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손익분배금. 자, 그리고 이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여기 오답으로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다 또는 뭐 25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기본세율입니다. 기본세율. 네. 기본세율은 이제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기본세율 6에서 42를 말하고. 자, 그 외 이자 배당 소득은 네, 조건부 종합과세 할 때 어때요? 원천징수 할 때 14죠. 자, 배당 금융소득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비실명소득은요.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는 90%입니다. 다 떼죠, 세금으로. 비실명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비실명 거래는 42%. 자, 요거는 이제 그 작년까지는 40%로 네, 기본세에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기본세율의 최고 수치와 같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2로 예, 벌써 개정했어야 됐는데 여기 2020년에 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2%. 자, 그리고 말이죠. 안에 노란색이 뭐냐? 일단 원천징수세율인데 노란색은 분류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에 해당이 되면 이 원천징수세율이 분류과세 세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큰 범위죠? 원천징수 안에 일부가 분류과세라는 거죠. 원천징수를 하되 노란 거에 해당된 거는 그 자체로 끝나버린다. 납세 의무가. 자,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가 좀 더 큰 개념이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그때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때가 이제 지금 이 시간인데, 자, 원천징수는 뭐예요? 지급 절차상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분류과세는 뭐예요? 과세 방법입니다. 과세 방법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자, 세 가지가 뭐예요? 과세 방법 세 가지. 종합과세. 예,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뭐죠? 분류과세. 분류과세 뭐였죠? 두 개. 양도소득, 퇴직소득.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제의 어떤 혜택, 메리트로서 종합과세, 종합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거, 분리죠. 이제 세 가지죠. 자,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죠? 예, 원천징수하되 일부는 그 자체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것이 이제 분리과세율이 되고, 자, 분리과세율에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이고, 그죠? 기본세율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채권 이자입니다. 장기 채권은 만기 10년 의미합니다. 만기 10년. 네, 만기 10년 이상의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할인액. 그리고 이거를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보유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요건을 채우면은 요거를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청. 네,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때 30%의 세금을 내고 분리과세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라는 것인데 좀 세죠. 이 분리과세율이. 그래서 이제 만일에 그 과세 표준 구간이 있잖아요. 자, 기본세율이 6%, 15%, 24, 35.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구간은 돼. 밑에 있는 구간. 6, 15, 24에 있는 자, 소득이 그죠? 6, 15, 2,400에 있으면요. 굳이 내가 30%짜리로 분류과세 신청할 일이 없겠죠. 과세 구간이 더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는 만일에 35, 40, 42인데요. 뭐 40이나 42%가 적용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30 하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세율 또는 분류과세율이 좀 높다라는 게 특징이고 무조건 한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류과세는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는 좀 높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이다.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다. 맞죠? 이게 월급 주는 회사든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든 자,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어때요? 반대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원천징수가 분리과세보다 개념이 크다라는 거죠. 일단 원천징수 하는데 그 중에서 네, 분리과세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네, 이게 이제 그 예납적 원천징수다라는 뜻이 되죠. 자,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네, 마찬가지 예납적 원천징수액을 말합니다. 자, 2번이 답이에요. 원천징수가 더 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원천징수세율 이렇게 문제 잘 나옵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30%. 얘는 원천징수 되지만 분리과세도 되는 거죠.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맞죠? 자, 직장공제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아닙니다. 뭐죠? 기본세율이죠? 기본세율 6에서 42%. 자,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로. 여기서 자, 4개 중에 분리과세 대상이 뭐죠? 요거. 그 다음에 직장공제에 맞고 2천만 원 이하 맞죠? 비영업 대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원천징수가 더 큰 개념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분리과세 자, 이제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서 네,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적용하죠. 분리과세 빼고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3단계는 앞에서 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이제 신청한 장기채권이자 네, 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기본세율로 네, 이런 식으로 또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다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 가지 과세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네,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방식은 자, 무조건 분리과세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무조건 종합과세를 한다. 그죠? 네, 3단계. 자, 원천징수는 과세 방법이 아닌 거죠. 지급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율을 보겠습니다. 네, 원천징수 안에 그죠? 분리과세 되는 게 있는데 자, 장기 채권이자 신청. 요거는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신청한이 들어갑니다.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30%로 분리과세가 된다. 자, 직장공제 초과반응금 기본세율. 그리고 법원에 납부한 법원 보관금이다라고 돼요. 요거를 다 해서 법원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14%. 자, 세금 우대 9%죠. 요건 지금 현재 판매는 안 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비실명거래 42, 90. 이것이 다 분리과세율이 됩니다. 자,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 아닌 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시험에 나온 것인데 어때요? 뭐 문제는 쉽죠. 그러니까 직장공제 초과반응금 분리과세, 경매보증금 분리과세, 비실명거래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율을 또 맞춰볼까요? 어때요? 기본세율이죠. 6에서 42. 얘는 금융소득으로 보고 14%. 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면 90, 아니면 42. 얘는 어때요? 정기적금의 이자는 일반 금융소득이니까 조건부 종합과세의 대상이다. 1번이죠. 네, 뭐 다 문제는 이거는 쉬운 편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또 그 기출된 문제인데 좀 재미있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빈칸 합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채권은 2018년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채권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만기가 10년 이상이고, 그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 돼요.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이게 이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 안에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18년 이전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신청했을 경우 몇 %? 30이죠. 자, 그리고 납세의 문제 종결되고, 그러나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거는 금융소득이니까 14%죠. 맞죠?
예, 분류과세 신청하면은 30%고 분류과세 신청하지 않으면 일단 14%로 원천 징수가 되고 2천만 원 추가분은 종합과세가 되죠. 기본세율로. 아시겠죠? 뭐 개념도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더해서 얼마다? 44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유사하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대금업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 대여로 인해 받는 이자. 뭐죠? 비영업 대금이죠. 비영업 대금의 이익, 이자 25%. 그죠? 25는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자 공동사업자 분배금. 자, 법원에 납부한 등등. 법원 보관금에서 발생하는 거 14%. 자, 이제 둘 다 원천징수인데 가는 분리과세 안 되는 거고 나는 분리과세 되는 거죠. 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렇고 자, 합산하면 돼요. 25, 14 더하면은 39가 되죠. 이러한 형태로 아까 문제, 이 문제 실제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설 참고하시고요.